전영신의 아침 저널 2부 시작하겠습니다. 4329님께서 고민정 의원님 속 시원하게 말씀 잘하십니다. 딱 정답입니다 하셨고요. 그런가 하면 0450님께서는 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사상 아닙니까? 라는 말씀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4242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질러 놓은 뒤처리하는 윤석열 대통령 너무 고생하십니다 하셨고 9287님께서는 고민정 의원님 구구절절 옳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극과 극의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셔서요. 예. 자, 여야 현역 의원들의 정치 이야기 화쟁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님은 지금 감기에 걸리셔서 옮기실까 봐 오늘 전화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자, 이용빈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지금 요즘 뭐 감기 독감 환자가 급증하던데요.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 목소리 상태가 감기 기운이 잔뜩 지금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예, 좀 빨리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 관련해서 친일 국방 발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조선은 안에서 썩어서 망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진보 대 보수의 대일본관에 대한 어떤 또 대북관에 대한 극명한 역사인식 이런 차이들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냐. 먼저 이용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의 국제 관계가 이제 구한말에 이제 비추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사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SNS에서 해명 발언을 하셨는데 보니까 만에 한용운님의 글을 인용하셨더라고요. 사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이 반성이라는 시인데요. 결국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그 조부와 같은 그런 친일파들의 행적 때문에 조선이 망한 것을 비추어서 반성의 시를 한용운 선생님께서 적었던 걸로 저는 보이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선은 안에서 썩어서 망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친일파들 때문에 망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성찰이 사실 남다르게 필요한 지점이 있는 것이죠. 조부가 이제 결국은 조선 총독부로부터 만주사병 공로자로 이 공적 조서까지 받을 정도였고 또 일본에 뭐 비행기 현납금을 모아 바쳤고 특히 일본에 충성하라고 강연회도 여는 등 친일 행정이 명확한 분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비춰봤을 때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아버지는 또 민정당의 국회의원 아니셨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반성해야 될 것이 많은 그런 집안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식의 망발을 한 걸로 지금 공주 시민들도 굉장히 붕괴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또 이 민감한 가족을 또 이렇게 소환을 하셨습니다. 예. 그 허은하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이제 가족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네. 국민의힘에 대한 친일 프레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보수의 뿌리 또한 그 김구 선생 등의 우파 독립운동에 있다. 그리고 일본에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 하면서 일제 침략의 상징이었던 조선 총독부 그 건물을 해체한 것도 김영삼 대통령이셨고요. 네. 그리고 또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의원이 저희 국민의힘에 인재 영입되어 지금 함께 일하고 있고 또 독립운동의 정신이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독립운동사 연구를 지원하는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 전체 의원 중에 과반 이상이 지금 동참을 했고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의 뿌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된 것 같고 그 뿌리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 민주당이 약간 원조 친일 아니냐라는 말씀 많이 듣고 계시죠. 그건 또 무슨 얘기죠? 그 민주당의 뿌리인 한민당이 해방 전국에서 반민특위를 무산시켰던 원조 친일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찾아나가는 역사 공부는 이제 각자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여하튼 뭐 정 위원장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을 하셨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또 비판이 있더라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뭐 이재명 대표 덫에 놀아난 천박한 발언이라면서 이제 비대위원장직 사퇴해라 뭐 이렇게까지 또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이 극단적인 친일이다라는 프레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또 다시 친일 프레임에 좀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게 된 것이 너무나 아쉽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제는 뭐 친일 반일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좀 시대착오적인 것이기 때문에 역사 바로 알기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괜찮지만 친일과 반일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자꾸 이렇게 쪼개기 하는 것은 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한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 퇴진 발언을 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허 의원님? 저는 뭐 국정 운영 지지도가 지금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못 보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좀 스스로 좀 뼈아프게 생각하시고 자성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민 의원의 대통령 그 퇴진 주장이나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반일 선동 이런 것들이 그 대다수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권 초기에 몇 달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발언을 왜 하셨을까 하는 게 진짜 숙제로 남습니다. 이용빈 의원님, 지금 이제 뭐 여당에서는 이제 뭐 허은하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어쨌든 뭐 대선 불복이다, 망발이다 뭐 이런 반발하고 있고 최근 이제 탄핵 주장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기도 했는데 사실 탄핵 얘기는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네, 대체로 그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뭐 그런 발언을 쉽게 내놓을 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우려가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 그 조선일보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과 부정평가의 차이가 33.8%고 특히 국민 3명 중 2명밖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에 이 초점을 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 3명 중에 2명은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도 국민의 낮은 지지를 우려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탄핵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탄핵과 관련해서 특히 국민의힘 내부나 국힘 지지층에서 자주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상황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전야 같다고 표현도 했고요. 정강훈 목사도 이대로 두면 윤 대통령이 또 박근혜처럼 탄핵될 수 있다 이러면서 집회를 진행하면서 결국은 이 탄핵 파리를 통해서 보수 세력의 세결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 국민을 정말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정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탄핵 발언의 시발점은 민주당이었던 거는 팩트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 당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공격을 하셨을 겁니다. 그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한지는 이용빈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전 국민적인 트라우마가 있죠, 사실. 또다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저희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죠. 대한민국의 슬픔입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감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이제 강릉에서 있었던 현무 낙탄 사고 관련해서 뭐 대통령실도 관련 언급이 없었고 북한이 지난 토요일에 전투기 150대를 동원을 해서 대규모 훈련을 했다는 사실도 북한 발표 있은 후에야 우리 군에서 인정을 했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하지 않고 좀 감추려는 모습인 것 같아서 이게 적절한가 국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용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방문하고 또 알아낸 사실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이 탄두가 인근의 골프장으로 떨어져서 이제 최악의 참사는 없었지만은 이 미사일 발사대 현장과 공군부대 숙소인 군인 아파트와는 7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유류 저장과는 한 800여 미터 그리고 강동면이라고 하는 마을 민가와는 1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었고요.
더불어서 또 미사일 추진제가 떨어진 지역이 유류 저장고가 있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폐 축소에 나선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쉬쉬하면서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이제 SNS가 발전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대체로 실시간으로 소식을 접하는 시대인데 이런 것들을 꽁꽁 숨긴다고 하면 뭔가 더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것이거든요. 이 대통령실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또 쉬쉬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를 느끼고 있고요. 네. 윤 대통령이 이 도어 스태핑을 하는 것은 국민들께 속 시원하게 좀 말씀하겠다는 것인데 또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는 또 낙탄 사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런 점들을 보면은 이 투명한 정부가 되겠다고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오히려 손상시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들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이제 한두 번 실수는 가능하겠지만 이런 실수가 자꾸 반복되면은 결국 실패한 정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허은하 의원님. 저도 이제 공개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 과잉으로 불안을 좀 키우는 것은 문제입니다. 네. 하지만 국민상과 직접 연관이 됐거나 또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 것이 오해나 음모론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낙탄 사고에 대해서는 합참이 그 주민들과 국민들께 사과는 했죠. 그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책임자 문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북한 전투기 비행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탄도미사일 발사 모창의 위협적인 도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알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죠.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9.19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관련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좀 들어보시죠. 이미 91년도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남북 간에 체결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폐기됐죠. 우리만 지금 전술핵을 다 물리치고 핵 없는 나라가 됐지만 북한은 정반대로 핵을 개발하고 핵 고도화하고 핵 무장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이런 주장에는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정세, 북한의 위협으로 상황은 많이 달라졌지만 NPT 체제, 핵 확산 금지 조약의 필요성은 여전하고 그래서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주장은 뭐 우리 대통령실하고 얘기가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여당 지도부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은하 의원님? 글쎄요, 이 부분이 고민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이제 강행을 한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9.19 남북 군사합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런 의미에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 합의라는 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좀 더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그 윤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또 그리고 또 취임 이후에도 그 말씀하셨던 NPT 체제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다. 다만 이제 북한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강대강 막대응이다라는 부분으로 그 정도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네. 이용빈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9.19 군사 합의 자체는 굉장히 이제 대한민국의 그 평화를 보장하는 중요한 그런 협의 아닙니까? 그런 합의상을 일단은 그 접경 지역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도 막았고 또 크고 작은 도발로 인한 확전을 방지하고자 했던 실질적인 합의였거든요. 네. 사실 이 합의 이후에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남북의 군사 충돌이 획기적으로 감소한 게 사실입니다. 예.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서로 존중되고 지켜져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북한 도발이 지금 계속 저렇게 펼쳐지고 있어서 제2의 천안함이나 제2의 연평도 사건이 사실 이제 국지적인 도발이 또 우려가 되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런 게 파기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항의를 할 명분조차도 잃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여당에서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북한의 그 움직임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안보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으니 예. 국민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미국 정부 측하고도 실질적 핵 공유 요청을 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북한이 이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서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보름 동안 7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핵전쟁 위협 강도를 높이는 북한의 시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고요. 이 남한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전술핵 훈련을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한반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도발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그런 초고강도 대북 억제 방안 역시 우리가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네. 이 전술핵 재배치 여부를 타진한다는 거는 결국은 1991년에 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한 이후로 이 남한에서 미군의 전술핵도 철수했고 또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펴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 이걸 파기한다는 거는 북핵을 이제 인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또 일본과 대만도 중국에 대응해서 미국에 대해서 이 전술핵 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사실 초보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안전 운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꾸 가속하고 난폭 운전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술핵 재배치는 그 미국이 가진 전술핵을 주한미군에 배치한 뒤에 미국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는 뭐 유사시에 한국 공군의 전투기에 실어서 투하하는 나토식 핵 공유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방안 그 대통령실도 얘기했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은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지금 문제는 아니고 또 우리나라와 미국의 또 조야 여러 의견 그렇죠. 들으면서 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감사원 국감에서도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하고 이관섭 수석과의 문자 메시지 논란이 이어졌는데 허은하 의원님은 이 사안 어떻게 보셨어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부분이었고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네. 다만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 너무 그 민주당이 당력을 쏟아붓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뭐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한 몸이다라는 주장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한 몸의 원조는 정말 아쉽지만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4대강 사업 감사를 대놓고 지시를 하셨었어요. 문 대통령께서는. 네네. 그리고 또 문정부 출범했을 때 감사원에 있던 사람을 청와대로 또 청와대에 있던 사람을 감사원으로 하면서 이렇게 돌려막기 했다라는 거는 다 인정하고 사실이고요. 또 임기 말에는 공공기관장으로 자리도 이렇게 챙겨서 보내주시고 하셨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누워서 침 뱉기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 이용빈 의원님, 민주당에서 공수처에 이제 고발을 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당에서 이제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그리고 이관섭 대통령 국정기획수석을 고발한 건데요. 네. 우리 당이 감사위원 배석과 지휘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국민의힘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2016년에는 공선동 법사위원장이 또 그리고 2019년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감사위원들에 대한 질의 기회를 부여했던 바가 있습니다. 감사위원들 질의를 막는 이유가 신통치 않고요. 특히나 이러한 의혹과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를 사실 낱낱이 따져보는 것이 국정감사잖아요. 네. 대통령실 하명을 받아서 감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팽배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이 유병호 구하기에 너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 구하기
아닌가 전 대통령 이런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뭐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예. 또 대단히 뭐 무례하다. 이런 말을 하고 난 뒤에 민주당이 어제 그 고소한 거 고발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키를 쥐고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지금 출석 요구도 조사도 응하지 않고 계세요.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일 텐데 예. 지금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떳떳하다면은 감사원에 가서 조사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날의 진실을 밝혀주시는 것이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누구를 지키는 것이라면 저희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 감사원이 이제 곧 뭐 이제 감사 결과를 발표할 텐데 오늘 아침에 미리 보도가 난 걸 보면 이제 월북몰이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추락했고 이 표류했다는 근거가 많은데 이걸 다 무시를 하고 월북몰이로 몰아갔다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하는데 이용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아침 기사를 자세히 살피지 못했고요. 네네. 그 부분은 뭐 이제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허은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월북몰이로 진실이 밝혀졌다라고 네. 해도 이제 인정을 안 하실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셔서 사실관계를 살피자 했는데 네. 조사에 응하지 않고 조사된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네네. 자, 끝으로 요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그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해서 이제 인도 정부의 요청을 받아서 간 게 아니라 요청을 해달라고 우리 쪽에서 요청을 해서 간 거다. 이제 배현진 의원이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순방단 명단이 공개됐는데 이제 수행 명단 중에 뭐 청와대 소속 요리사 또 김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허은하 의원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저희를 공격하려다가 현 여사를 공격을 하려다가 지속적으로 역공격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사실이 드러나는데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고 자꾸 말을 바꿔가지고 자기는 할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셀프 최면을 걸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도층이 먼저 초청했다라고 했다가 뭐 이제는 어쨌든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어쨌든 인도 측이 고위 인사를 초청했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늘 말씀하셨던 그 대통령 뭐라 그래야 됩니까? 수행원? 네, 대통령과 전용기? 전용기. 전용기에 함께 가셨던 분들이 왜 이러저러한 사람이 가느냐라고 하면서 저희에게 엄청난 공격을 했었는데 그 프랑스 국적 불법 채용 논란에 지인딸 코디가 있었고 네. 또 대통령 직속 한식 명장 그래서 10명 정도를 대동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혈세로 개인 맞춤 여행을 했다라는 뭐 의심이 들고 있는 것이라서 네. 이쯤 하면은 이제 인정할 거 인정하고 서로 사과하고 그 문정부 선택했던 그런 국민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 입장은 앞서 이제 고민정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용변 의원 괜찮으시죠? 예. 자, 시간이 다 돼서요. 화쟁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